당이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김준일 씨 의견에 동감을 표하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의 사직서가 아닌 휴가를 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각각의 독립기관인 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한 사람이 오고 가면서 멋대로 주무르는 모습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조폭 정권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조폭들도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기관장 복수 겸직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도 김홍일이 1순위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 중심에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있습니다. 김홍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홍일이 평생을 보낸 검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집단임에도 검찰은 도전받거나 견제받는 자체를 불법이라 단정합니다. 조금이라도 검찰권에 도전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로 보복해버리는 집단입니다. 수색과 구속영장은 언제든 맘먹으면 발부받을 수 있고 실체적인 죄의 경중과 혐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만들면 되고 언론을 통해서 혐의는 부풀리면 되고 구체적 범죄 정황은 창조하면 됩니다. 이런 검찰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 했던 정치 권력 집단이 언제나 존재했고 정치권에 관심이 많거나 검찰과 죽이 맞거나 검찰을 두려워하는 판사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상상력으로 범죄를 구성하고 정치 권력과 개념 없는 판사가 조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만 존재할 뿐 그 외에 어떤 증거도 없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뇌물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사가 제시해야 했지만 검사는 물증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검사의 상상력만 존재했습니다. 단지 검찰의 상상력만 존재하고 상상력을 인정한 판사의 판결로 증언만으로 김용 전 연구부원장은 뇌물죄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면 증언해줄 누군가만 있으면 검찰이 찍으니가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권에 국한된 악의다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니라 검사 개인이나 검사 주변과 연관된 일에서도 이런 일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검사와 밀접한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정당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김건희가 2010년인가에 피의자로 윤석열과 만나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윤석열 검사를 사위로 두었던 최은순 사건들에서는 검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잘 보여줍니다. 1990년대부터 국토교통부는 최은순을 투기꾼 명단에 올렸습니다. 투기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투기를 통해 얻었던 모든 이익은 언제나 최은순이 가져가고 최은순과 동업했던 사람들은 최은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최은순은 언제나 피해자가 되었고 동업자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은순과 관련한 모든 일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과 관련된 모든 일에 윤석열이 관여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서로 직접 간접으로 연락은 했을 것입니다. 검사들끼리 십시일반 서로 사정 봐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베풀면 나중에 나도 덕을 본다 그것입니다. 검사동일체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검찰 조직에 만들었습니다. 사법정의가 검찰에 의해서 농락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운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다시 주목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행히 주목을 받아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고 훗날 사안이 바로잡히고 무죄로 다시 돌이켜진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작은 회복에 불과합니다. 작업을 당해서 억울하게 보냈던 지나간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상실한 경제적 어려움, 강제적으로 놓쳐버린 꿈을 향한 기회들, 누구나처럼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던 평범했던 일상, 불편부당함으로 빼앗겨버린 고통 속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누려야 했던 평범한 일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검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검찰이 지키려는 대상들은 정반대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주요 증거를 누락하면 유동규나 최은순처럼 최소한의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고가 윤석열 정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고발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들이 유일하게 견제받고 당황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하나뿐입니다. 탄핵이라는 권한 사용을 정치적 유불리를 지나치게 계산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할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비정상화된 국가 기관들의 일탈은 검찰의 비호 아래 치외법권 영역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일탈을 견제하고 정상화로 만드는 일이라고 민주당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고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탄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정권과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가 부여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탄핵안이 구체화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나섰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 식구지만 공정한 검찰이기에 이정섭 차장검사도 수사한다면서 국민에게 압수수색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황당했습니다. 핵심적인 주요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심지어 핵심 증인이나 증거를 수사나 압수 품목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로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그 어떤 수사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쇼 한번 하고 나서 수사가 멈췄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인용되면 파면되는 것이니 그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척할 것이고 기각되면 없던 일처럼 모두 덮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검찰에게 추가 자료를 내라고 강제하지 못합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검찰 권한을 위해서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한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사의 비정상적인 일탈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용하려 했던 지난 정권들과 국회의원들 책임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 밥그릇을 찾아오지 못하고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거나 만들어달라고 요구조차 하지 못한 법원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검사가 쥐어준 자료만으로 재판하면 판사는 판결하기 쉬워집니다. 판결에 따른 비난도 많은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법원의 이런 판단은 지금의 검찰권 남용에 일조했고 현재의 검찰공화국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법은 검사가 공정하게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조항을 정치적 잣대로 이용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면서 누구도 견제하지 못할 힘을 키웠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남용이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검찰은 망가졌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기소하고 위조 증명 사용과 사기는 기소에서 빼버린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 판사가 뇌물을 받은 자로 유동규의 기소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그냥 쌩 까고 유동규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든 검사, 얼마나 많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면서 헌법을 유린했는지는 모르지만 차기 정권은 국정과제로 삼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필요하다 해도 이런 검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혼란은 그치지 않고 나라가 망합니다. 독립기관 두 곳을 오고 가면서 해괴한 짓을 보여주는 김홍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방송 개혁 포털 규제 등에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라고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속과 겉이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까요? 라는 질문에 김홍일 위원장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것이 있다면서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권력을 믿고 설쳤던 법조계 경험이 가짜뉴스 근절의 토대라는 겁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자 윤석열 캠프에 나타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이 되자 고발사주 의혹을 엉뚱한 가짜뉴스로 덮기 시작합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며 제보 사주 박지원 게이트라면서 뉴스버스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프레임을 바꿉니다.
그리고 조 씨와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은 실체 자체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검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면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거나 별건을 찾아 처벌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김홍일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수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심리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서 김홍일 신청을 기각합니다. 김홍일이 제기한 제보사주라는 사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제보사주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짜뉴스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 태연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는 것이고, 방통위나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무척이나 위험하게 휘두를 것이한 것이고, 이미 권익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홍일이 판단하는 가짜뉴스는 방심위가 지금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판단하고,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출신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어떤 속성으로 국정을 대하고 국민을 보고 있는지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면 그것이 100% 진실이고 오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오류가 없기에 자신이 내린 판단과 어긋나는 모든 것은 판단에 부합되도록 고쳐지거나 처벌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나니들 판단에 어긋나면 아군 적군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중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 검찰이라는 집단입니다. 경험이 없음을 이야기하면 수사로 접근한 적이 있으니 경험한 것이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전체 운영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인 오류를 찾아내는 일임에도 수사와 복잡단안한 운영 능력을 구분 못하고 수사를 해봤으면 국정에서 만사형통이고 사통팔달이라 말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김홍일입니다. 망나니들 말을 듣다 보면 머리가 심각하게 아파옵니다.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나대고 정치에 관여해서 검찰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것인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검사들이 제법 된다고 합니다. 검사들은 검찰 존폐를 두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김건희는 네덜란드에 가서 빗속을 뚫고 누구 돈인지 모르지만 쇼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